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늦은 오후 거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다. 수연은 커튼을 살짝 젖히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오랜만이에요. 수연 씨, 나 지금 목소리였다.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준혁이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수연은 반가운 기색으로 그를 맞이하며 자연스럽게 손짓해 자리에 앉게 했다. 남편과 준혁은 오랜 친구 사이였고 덕분에 준혁과도 몇 번 마주할 일이 있었다. 뭐 그럭저럭요. 바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러 올 시간은 나야죠. 준혁은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소파에 앉았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그럼 좋죠. 오랜만에 수연 씨가 내려주는 차 한 잔이면 더 좋겠네요. 그의 말에 수연은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다. 차를 내리는 동안 거실에서는 남편과 준혁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속에서 준혁의 시선은 은근히 수연을 따라가고 있었다. 사실 준혁은 오래전부터 수연에게 미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부터 남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수연은 단순한 미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우아한 태도, 말투, 그리고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도 자연스럽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다. 왜 하필? 준혁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친구의 아내라는 걸 너무 잘 알기에 그는 단 한 번도 그 감정을 입 밖으로 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가 더 가까이 느껴졌다. 수연이 차를 내려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준혁은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문득 가볍게 말했다. 수연 씨,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그 말에 수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칭찬인가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런 말 들을 일도 없는데요. 그럼 앞으로 가끔씩 해드릴까요? 준혁의 농담에 수연은 피식 웃으며 남편을 힐끗 바라봤다.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휴대전화를 보며 무심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남편이 잠시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웠다. 집 안에는 오롯이 준혁과 수연만 남았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준혁은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근데 수연 씨, 비밀이 하나 있는 것 같네요. 그의 말에 수연은 찻잔을 들다가 멈칫했다. 비밀이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냥 느낌이에요. 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준혁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농담을 넘어선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순간 수연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대꾸했다. 준혁 씨, 오늘 이상하네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냥 느낌이요. 준혁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끝맺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수연을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남편이 전화를 마치고 다시 거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흐르던 이상한 분위기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준혁의 말이 계속해서 수연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안은 조용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했고 수연은 혼자 남아 창가에 기대어 차를 마셨다. 전날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수연 씨, 비밀이 하나 있는 것 같네요. 준혁의 그 말, 그냥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뭔가 알고 던진 말이었을까? 수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누군가 했더니 뜻밖에도 준혁이었다. 준혁 씨? 출근 전에 들렀어요. 어제는 제대로 얘기 못했잖아요. 수연은 순간 머뭇거렸지만 애써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줬다.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그냥 어제 나눈 이야기가 조금 신경 쓰여서요. 준혁은 편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묘하게 날카로웠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마주 앉았다. 무슨 이야기요? 수연 씨, 어제 내가 한 말 기억 안 나요? 준혁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비밀이 있는 것 같다고 했던 말. 수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일부러 시선을 피했다. 장난처럼 들리긴 했는데 의미 있는 말이었나요? 글쎄요.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고. 준혁은 가볍게 웃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있잖아요. 준혁은 갑자기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남편이 알면 많이 힘들어지겠죠? 수연은 순간 얼어붙었다. 무슨 말이에요? 수연은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냥요. 준혁은 의자에 기대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수연 씨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비밀 하나쯤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비밀이 누군가에게 알려진다면? 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수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누가 알든 신경 쓰지 않아요. 나는 떳떳하니까요. 그러나 그녀의 태연한 미소 뒤로 준혁은 그녀의 불안을 읽어내고 있었다. 정말 떳떳해요? 준혁의 말에 수연은 다시금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다. 당연하죠. 그녀는 최대한 냉정을 유지했지만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는 순간 작은 소리가 났다. 준혁은 그 소리를 듣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럼 다행이네요. 수연은 그의 미소에서 뭔가를 읽어내려 했지만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근데 준혁이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수연 씨가 비밀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수연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준혁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는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문이 닫히고 난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어젯밤 준혁의 말들을 되새겼다. 남편이 알면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 그저 장난일까? 아니면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오늘 저녁에 볼 수 있을까요?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그녀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수연은 남편이 늦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와인을 한 잔 따랐다. 그리고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문을 열자 준혁이 서 있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그는 자연스럽게 거실로 들어왔다. 수연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마주했다. 무슨 얘긴데요? 준혁은 가볍게 웃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 남자 대체 누구예요? 수연은 순간 온몸이 굳었다. 무슨 말이에요? 어제는 그냥 의미심장한 말로 끝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말해야 할 것 같네요. 준혁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남자 누구냐고요? 수연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다. 준혁 씨,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날 카페에서 봤어요. 준혁은 아무렇지 않게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수연 씨가 누군가와 다정하게 대화하는 거려. 그냥 친구라고 하기엔 좀 특별한 사이 같던데. 순간 그녀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날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그녀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고 오랜만에 만나게 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준혁이 그 장면을 본 거였다. 오해예요. 정말 그럴까요? 준혁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 남자 누구죠? 남편이 알면 안 되는 사람이죠. 수연은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준혁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난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요. 하지만 수연 씨가 그 남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냥 친구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수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궁금한 거예요. 준혁은 천천히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수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준혁은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을 부정한들 소용이 없었다. 남편에게 말할 생각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다. 글쎄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수연 씨도 아는 게 좋겠죠. 준혁은 가볍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에도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그는 그렇게 가볍게 인사하며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난 후에도 그녀의 심장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조용한 거실, 정막이 감돌았다. 수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젯밤 준혁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남자 대체 누구예요? 그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고
수연의 반응을 시험하려는 듯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그가 찾아왔다. 이렇게 자주 오면 남편이 의심할 수도 있어요. 수연은 일부러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준혁은 천천히 문을 닫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나는 당신을 도울 수도 있고 당신을 망칠 수도 있어요. 순간 그녀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소파에 앉았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남편에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당신이 예상 못한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겠죠. 하지만 난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뭘 원해요? 수연은 숨을 삼켰다. 준혁이 원하는 것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지켜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을 더 알고 싶어요. 수연은 그의 말을 곱씹으며 질문을 던졌다. 더 알고 싶다는 게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예요. 내가 본 당신의 모습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다는 거죠. 준혁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가볍게 흔들었다. 당신은 남편과 행복한 부부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난 당신의 또 다른 모습을 봤어요. 솔직히 호기심이 생겼어요. 수연은 그의 눈을 피했다. 그냥 우연이었어요. 당신이 본 것도 내가 한 것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그럼 내가 그 우연을 계속 지켜보면 또 다른 우연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수연은 말없이 그의 표정을 읽었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흥미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는 거죠? 수연은 심호흡을 하며 물었다. 준혁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난 당신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다가왔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죠. 나는 당신을 지켜볼 수도 있고 당신과 함께 할 수도 있어요. 순간 수연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정말 그래요? 준혁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눈을 들여다봤다. 당신도 조금은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수연은 일어나서 거리를 두었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알겠어요. 그럼요. 난 솔직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혁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 기회? 당신을 좀 더 알고 싶어요. 수연은 혼란스러웠다. 당신이 알고 싶다는 게 그냥 대화하자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건 당신이 정하는 거죠. 준혁은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조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누군가 대신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며 덧붙였다. 예를 들면 당신 남편이. 수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실에는 고요함이 감돌았다. 준혁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소파에 앉아 있었고 수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내가 지켜줄게요. 당신만 원한다면. 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왜 이렇게 흔들리죠? 준혁이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난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잖아요. 준혁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그의 말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 그의 말이 설득력을 가지기 시작했다.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했잖아요. 준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내가 지켜줄 수 있으려면 당신이 나를 받아줘야겠죠. 그는 그녀의 얼굴을 천천히 살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직도 나를 밀어낼 거예요? 순간 수연의 마음이 요동쳤다. 이러면 안 돼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준혁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왜요? 우린 이렇게 가까워지면 안 돼요. 이미 가까워졌잖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끝을 가볍게 스쳤다. 그녀는 순간 움찔했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진 않았다. 당신도 알잖아요. 준혁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이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수연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난 남편을 배신할 수 없어요. 배신?
배신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준혁은 가볍게 웃으며 그녀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배신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수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연 씨, 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든 아니든 난 계속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뭐려? 수연은 애써 차분하게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서 떠날 수 없는 이유를요.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 관계는 분명 위험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낼 자신이 없었다. 늦은 밤, 도심 속 한적한 바에서 준혁과 남편은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앞에는 이미 여러 잔의 술이 놓여 있었고 남편의 얼굴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었다. 이제 좀 기분이 풀리는군. 남편이 술잔을 기울이며 피식 웃었다. 어떤 일 때문인데 그렇게 마시는 거야? 준혁이 넌지시 물었다. 아니, 별거 아니야. 그냥 결혼이란 게 생각만큼 완벽하진 않다는 걸 깨닫고 있는 중이지. 남편은 무심하게 말했지만 준혁의 신경을 건드리기에 충분한 말이었다.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완벽한 부부가 어딨어? 그렇긴 한데 우리 부부도 완벽하진 않거든. 남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술을 한 모금 더 들이켰다. 무슨 뜻이야? 준혁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바라봤다. 글쎄, 그냥 수연이도 나름의 사연이 있다고 해야 하나? 남편은 피곤한 듯한 얼굴로 소파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무슨 사연? 아, 됐어. 그냥 하는 말이야. 남편은 애써 말을 돌렸지만 준혁은 이미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수연이도 사연이 있다고?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말이 신경을 긁어놓았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수연의 과거에 대해 궁금증을 품기 시작했다. 다음 날 준혁은 수연을 떠올리며 혼자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이 본 그 어떤 여자보다도 우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의심이 들면 파고드는 것이 준혁의 성격이었다. 그는 남몰래 수연에 대해 조금씩 조사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호기심은 더욱 깊어졌다. 몇 날을 고민한 끝에 준혁은 결국 수연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수연은 남편과 결혼하기 전 다른 남자와 얽혀 있었다. 그것도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깊은 관계였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남자가 지금도 수연의 곁을 맴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걸 남편은 알고 있는 걸까? 그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남편의 그 의미심장한 말이 떠올랐다. 우리 부부도 완벽하진 않아. 그 말 속에 감춰진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혁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수연을 향한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녀를 알고 싶었고 지켜주고 싶었으며 더 나아가 그녀의 곁에 있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 대한 더 깊은 비밀을 알게 된 이상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준혁은 무엇을 해야 할까? 수연을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 이 관계에서 벗어날 것인가? 그의 선택이 이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늦은 밤, 준혁은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려다 멈칫했다. 이제는 담배보다 더 중독적인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수연이었다.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된 이후 그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감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 이런 사랑을 대체 언제부터 해온 걸까? 며칠 동안 준혁은 수연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고민했다. 넌 대체 언제부터 이런 사랑을 해온 거야? 속으로 되뇌어 보았지만 답을 들을 수 없는 질문이었다. 그는 그녀를 지켜보고 싶었고 지키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나도 태연했다. 그날 밤 준혁은 결국 그녀에게 직접 묻기로 결심했다. 조용한 레스토랑, 낮은 조명에 은은한 불빛이 테이블을 감쌌다. 준혁은 수연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였다. 나 궁금한 게 있어. 수연이 미소를 지었다. 뭔데? 준혁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넌 언제부터 이런 사랑을 해온 거야? 수연은 한순간 표정이 굳어지는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웃었다. 그게 왜 궁금해? 그냥 알고 싶어서. 수연은 와인잔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준혁 씨,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럼 난 지금을 살고 있거든. 그녀의 태연한 미소가 준혁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를 안고 싶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한 발짝 앞서 있었다. 준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녀가 과거에 어떤 관계를 가졌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는 현재 수연을 원했고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녀는 늘 위험한 사랑을 즐겨왔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수연이 그를 한번 쳐다봤을 뿐인데 준혁은 이미 다시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이런 사랑,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늦은 밤,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깔려 있었다. 와인잔을 기울이던 수연은 창문을 바라봤다. 조용한 거리,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 그녀의 옆에서는 준혁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따라 뭔가 분위기가 다르네. 준혁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런가? 그냥 좀 답답해서. 수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쓸어넘겼다. 준혁의 시선이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문득 그녀가 이 공간에 갇혀 있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이 나갈래? 수연이 갑자기 말했다. 준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 시간에? 응, 그냥 어딘가로 가고 싶어. 그녀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준혁은 망설이지 않았다. 이 순간이 오길 기다렸던 것처럼 코트를 걸치고 조용히 문을 열고 그녀는 거리를 나섰다. 준혁은 한숨을 쉬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새벽 공기가 싸늘했다. 가로등 불빛이 번진 거리에서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다 멈췄다. 준혁이 그녀의 어깨를 바라봤다. 괜찮아?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그녀는 웃으며 되물었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눈빛에는 대답이 있었다. 어디든 상관없어.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곳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모텔 간판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방에 들어서자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수연은 조용히 뒤를 돌아보았다. 준혁이 문을 잠그고 있었다. 이제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후회는 아마 못할 거야. 손끝이 그녀의 얼굴을 따라 흘러내렸다. 그녀는 숨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고민이 사라졌다. 입술이 닿는 순간 그녀는 모든 걸 잊어버렸다. 이제 더는 돌아가지 못할 길로 들어섰다. 다음 날 저녁,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바라봤다.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은 시간. 어제 후회 안 해?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후회? 아니, 아직도 어제의 너를 떠올리고 있어.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계. 그런데도 전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더 보고 싶었다. 오늘도 만나고 싶어. 몇 초 후 바로 답장이 왔다. 그러면 내가 갈게.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마자 준혁이 서 있었다. 그는 말없이 수연을 바라봤다. 남편은 언제 와? 아직 시간 많아. 그녀는 그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 앉아있던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우리만 있는 게 더 위험한 것 같지 않아?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위험한 게 아니라 더 짜릿한 거지.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제는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서로를 원하는 이 순간도. 그리고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누구지? 수연은 침착하게 다가가 인터폰을 확인했다. 다행히 남편은 아니었다. 택배였네. 그녀가 안심하며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준혁이 그녀를 뒤에서 감싸 안았다. 어제부터 계속 너만 생각했어. 그녀는 문을 살짝 닫으며 뒤돌아 그를 바라봤다. 이렇게 대놓고 하면 안 돼. 그럼 어디로 갈까?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밖으로 나가자 그들은 지난밤과 같은 모텔로 향했다. 방에 들어서자 준혁은 그녀를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아까 집에서 못했던 거 여기서 하면 되겠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우리 완전히 빠져버린 것 같아. 빠진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시작한 거지. 그는 그녀의 목덜미에 입술을 대며 속삭였다. 이제 이 관계는 단순한 스릴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갈망하고 있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잔을 손에 쥐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흐르며 긴장을 풀어주는 듯했다. 그녀는 여유롭게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시간 돼?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당연하지. 내가 부르면 어디든 가지.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빠지고 싶었다. 항상 이렇게 빠르게 답장하는 거 보면 날 꽤 좋아하는 것 같네. 수연은 테이블에 앉아 준혁을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앞에는 가볍게 식혀놓은 와인과 안주가 놓여 있었다. 준혁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잔을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지. 빠진 것 같아. 빠진 이유가 뭐야? 그녀는 기대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자체가 너도 궁금하다는 거 아니야? 준혁은 수연의 손등을 가볍게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내가 왜 너한테 빠졌는지 정말 알고 싶어? 응, 말해줘. 수연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그를 바라봤다. 처음 봤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뭘? 넌 평범한 여자가 아니란 걸. 준혁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깊이 바라보았다. 너한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이제는 감정이 깊어졌어. 호기심이라. 수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럼 나는? 응, 나는 언제부터 너한테 빠졌을까? 그녀의 목소리가 나긋했다.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손가락을 매만졌다. 내가 처음으로 내게 문을 열어준 순간, 처음 내 집에 갔을 때, 내가 날 보고 웃었을 때, 그 미소가 잊히지 않았어. 수연은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볼게. 뭔데?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좋아? 아니면... 그녀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얼굴을 가까이 바라봤다. 우리가 침대에 있을 때? 준혁은 그녀의 도발적인 질문에 순간 멈칫했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좀 반칙 같은데? 왜? 대답하기 어려워? 둘 다 좋다고 하면? 그럼 더 솔직해져야지. 수연은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아 끌었다. 우리한테 거짓말 같은 건 필요 없잖아? 맞아. 우리는 서로가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알아. 준혁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나중에 조금 더 실전에서 확인하는 걸로 하자.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오늘은 그냥 대화로만 확인하는 걸로? 오늘은 일단 그렇게 하자.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지는 감정의 확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관계는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내 어떤 부분이 좋아? 준혁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수연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피식 웃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궁금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너한테 빠졌나 싶어서. 그는 소파에 기대어 그녀를 바라봤다. 어디 보자. 수연은 천천히 그를 훑어보며 일부러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키도 크고 스타일도 좋고 그건 그냥 외적인 거잖아. 그럼 내 마음을 끌어당긴 건 뭐였을까? 그녀는 일부러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손가락으로 턱을 쓰다듬었다. 아, 맞다. 내가 나한테 처음으로 다가왔을 때 그 당당함? 응, 겁내지 않고 솔직했잖아. 준혁은 그녀의 대답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나한테 넘어온 거야? 아니, 수연은 장난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그럼 뭐, 그냥 너라서. 그녀는 그렇게 말한 후 와인잔을 다시 입에 가져갔다. 그 말 한마디에 준혁의 심장이 순간 세차게 뛰었다. 그럼 내 단점은 뭐야? 준혁이 그녀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수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장난스럽게 웃었다. 너? 단점? 많지. 예를 들면 너무 직진만 해. 그게 단점이야? 응, 가끔은 좀 돌아가야 하는데. 넌 너무 직설적이야. 그래서 싫어? 아니, 그래서 좋아. 수연의 대답에 준혁은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볼게. 뭔데?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나랑 있을 때 너 진짜 행복해? 수연은 그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진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응, 그녀는 거짓 없이 대답했다. 너랑 있으면 그냥 다 잊혀져. 남편도?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랑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럼 우리 이 관계 어디까지 갈까? 준혁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수연은 장난처럼 넘기지 않았다. 우린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빠져나갈 생각은 없어? 너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다. 빠져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는 걸. 우리 더 이상 불륜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관계가 된 거 아닐까?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해? 그냥 우리만의 세계? 수연은 그렇게 말하며 준혁에게 다가갔다. 너랑 있으면 그냥 다 좋으니까. 그녀가 그렇게 속삭이자 준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세계는 이제 둘만의 비밀이 아닌 진짜 사랑이 되어가고 있었다. 솔직히 수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관계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 준혁은 그녀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냥 문득 궁금해서. 수연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너무 좋잖아. 하지만 이런 감정이 계속될까? 준혁은 그녀를 바라보며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사실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야. 그럼 뭐라고 생각해? 우린 지금이 제일 행복해. 그의 대답에 수연은 잠시 멍해졌다. 미래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준혁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도 그렇지 않아? 수연은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금이 좋아. 근데 준혁아. 응? 넌 사랑을 몇 번이나 해봤어? 그녀의 질문에 준혁은 살짝 웃었다. 글쎄 너만큼은 아니겠지? 무슨 뜻이야? 그냥 넌 왠지 많은 사랑을 해봤을 것 같아서. 수연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 그래? 응, 근데 지금 하는 이 사랑이 제일 특별한 것 같아. 준혁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왜 특별해? 그냥 평범하지 않아서? 수연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가볍지 않았다. 우리 이 관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준혁이 그녀에게 물었다. 넌 유지하고 싶어? 당연하지. 준혁은 망설임 없이 답했다. 나도 그래. 수연의 말에 준혁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러면 되는 거야. 미래 같은 건 고민하지 말자. 응, 우린 그냥 지금을 살면 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감정만이 가득했다. 미래는 모르겠지만 지금만큼은 이 사랑이 가장 진짜 같았다. 이제부터 우리 하나만 약속하자. 준혁이 그녀를 보며 말했다. 뭔데? 절대 들키지 않기. 수연은 피식 웃으며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더 신중해야 해. 준혁은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계속 이렇게 가려면 더 완벽해야 해. 수연은 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린 계획을 세워야 해. 일단 우리 연락할 때 주의해야 해. 준혁이 그녀의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메시지는 무조건 삭제. 통화 기록도 지우고. 당연하지. 그리고 남편 앞에서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기. 수연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원래 평소처럼 잘하는데. 그럼 넌 가끔 티가 나. 정말? 응, 날 볼 때 눈빛이 달라지거든. 준혁은 살짝 당황한 듯 웃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좀 덜 사랑해야지. 수연의 장난스러운 말에 준혁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건 못하겠는데. 사실 수연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이 관계가 불안한 게 아니라 더 즐거운 것 같아. 준혁은 그녀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왜 그럴까? 아마 서로를 더 지켜주고 싶어서.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가 완벽하게 숨길 수만 있다면 계속 함께 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철저해지고 싶었다. 사랑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게임을 즐기는 것처럼. 오늘 뭐 했어? 준혁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을 움직였다. 별거 없어. 집안일 좀 하고 책도 읽고 나 없이도 잘 지내는구나. 그럼 근데 넌 일하면서 계속 생각했어. 뭘? 내가 너랑 있는 시간이 제일 좋다고. 수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준혁과 함께하는 순간들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불안함보다는 안정감이 들었다. 보고 싶어. 그의 메시지 한 줄이 화면에 떠올랐다. 수연은 망설이지 않고 답장을 보냈다. 나도.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 집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았다. 그 덕분에 수연과 준혁은 서로를 만날 시간이 많아졌다.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야? 수연이 장난스럽게 묻자 준혁은 어깨를 으쓱였다. 그럼 안 보고 싶어? 아니, 너무 보고 싶지. 그럼 됐지. 준혁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이런 행동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우리 여행 갈까? 준혁이 갑자기 말했다. 수연은 순간 당황했다. 여행? 응, 짧게라도. 그냥 우리만의 시간. 위험하지 않을까? 우린 항상 위험한 길을 걸어왔잖아. 이젠 더 잘 숨길 수 있어. 수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근데 어디로 가? 준혁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일단 차 타고 떠나보자. 어디든 좋으니까. 작은 바닷가, 마을로 떠난 두 사람. 호텔방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솔솔 들어왔다. 여기 너무 좋다. 수연이 창가에 기대며 말했다. 그치? 너랑 오고 싶었어. 준혁이 뒤에서 그녀를 감싸 안았다. 이 순간만큼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자.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을 즐기자. 이 순간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들은 오직 지금을 더 특별하게 만들기로 했다. 잘 잤어? 수연이 몸을 살짝 돌리며 묻자 준혁이 게으르게 웃었다. 너랑 있으면 언제든 잘 자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머리를 정리하는 그를 보며 수연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이젠 이런 아침이 너무 익숙했다. 남편이 출장 중이거나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준혁은 자연스럽게 그녀와 함께 밤을 보냈다. 어색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았다. 오늘 일정은 어때? 오후에 미팅 하나 있는데 그거 끝나고 시간 돼. 그럼 저녁 같이 먹을래? 응, 너랑 같이라면 뭐든 좋아. 둘 사이의 대화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처음엔 위험한 관계였지만 이젠 그 위험조차도 즐기는 경지에 이르렀다.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따르던 준혁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우리한테 끝이 있을까? 수연은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글쎄, 언젠가 있겠지? 그 언젠가는 언제쯤인데? 그건 몰라. 그럼 없는 걸로 하자. 준혁은 태연하게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둘 다 이 관계가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너 아직도 가끔 불안해? 준혁이 물었다.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워. 나도 그래. 그들은 처음보다 훨씬 더 침착했고 서로를 완전히 신뢰했다. 이제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 급하게 무언가를 숨기거나 남편에게 들킬까 전전긍긍하지 않았다. 그럴 이유가 없었다. 모든 균형이 맞춰졌고 이들은 서로에게 충분한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준혁이 불쑥 말했다. 가끔은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게 나쁜 거야? 아니, 오히려 더 좋아. 그럼 됐지. 수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남편은 여전히 바쁜 사람이었고 준혁은 여전히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았다. 그들은 함께하는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있었고 이 관계가 어디로 흘러가든 간에 멈출 생각은 없었다. 그저 계속될 뿐이었다.